배의 앞뒷면 역시 평평하게 막은 것이 고려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의 배는 그 구조를 따르고 있다. 몽고 습내 휘사의 배. 이것은 바로 고려의 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닻을 사용했던 고려 대선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원식 선생의 도움을 얻어 고려의 대선 크기를 추정해보기로 했다. 대선, 중선, 소선 이렇게 해서 900척을 만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300척, 그거의 길이는 대개 한 25m에서 30m. 승선 인원은 전사, 싸우는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60명. 그 배를 운영하는 그 배사원들, 그 사람들이 한 30명, 40명. 이제 80명에서 90명 정도. 그 정도 승인되고 당시 대선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3,000석은 요즘으로 치면 250톤 정도가 된다. 뗏목처럼 통나무를 이어붙여 바닥을 만들고 배의 앞뒷면 역시 평평하게 막는다. 옆면은 두꺼운 판자 7쪽을 대서 튼튼하게 세우고 배 내부엔 가로막을 대서 배의 골격을 유지한다. 돛대는 앞뒤 2개를 세우고 판자로 갑판을 씌운다. 닷과 물레 그리고 키가 있었다. 쌀 3,000석을 싣고 대양을 건너다닌 고려의 대선. 당시 고려는 그런 배를 만드는 조선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고려의 전함인 대선 배 위입니다. 정말 이 배 위에 올라와 보니까 대단한 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 위에 보니까 선실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돛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배의 앞쪽이고 뒤쪽인지 잘 분간이 되질 않는군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기에 이 배를 잡는 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키가 있는 쪽이 배의 뒤쪽인 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보면은 이 닷을 감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물레가 보이는데 바로 이 물레가 있는 쪽이 배의 앞쪽인 이물입니다. 이 물레의 줄을 풀어 내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다시 내려갔죠. 그 다음 이 물레의 줄을 감아 올리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이 닷은 한 7m 정도 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그 크기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고려는 이런 대선 300척을 포함해서 모두 900척의 배를 단 4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도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축적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고려 몽고 연합의 일본 원정을 통해서 막강했던 고려의 해상력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몽고는 이 바다를 건너는 전쟁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해상전에 강한 고려가 일본 원정에서는 맹활약을 벌였던 것입니다. 일본 원정에서 고려군의 총사령관은 김방경 장군. 경북 안동에 그를 모시는 사당이 있다. 대몽항쟁의 영웅이었던 그는 몽고와 강화한 후 일본 원정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됐다. 그는 2만여 명으로 이루어진 고려군을 이끌고 1274년 10월 지금의 마산인
화포를 떠난다. 연합군의 상륙지는 모두 3곳. 그중 김방경 부대는 소아라 지역으로 상륙한다. 이곳에서의 고려군의 활약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고려군의 전투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엔 당시 일본과 연합군의 전투 방식을 소상하게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 교토 근교의 이와시미즈 하치만궁 신사. 여기에 보관돼 있는 8만 우동기란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 영주들 간의 소규모 전투 방식이 익숙해 있던 일본군은 대규모의 집단 전투가 생소했던 것이다. 중세의 일본의 전투 방식을 연구하는 일본의 한 단체 회원들이 당시의 싸움법을 재현했다. 진을 갖추고 늘어선 뒤 대장이 먼저 자신의 내력과 전투 경력을 거창하게 소개하고 이어 소리나는 화살을 쏜다. 전투를 개시하자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적과 만날 때는 항상 자기 이름을 대고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가문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외치면서 되게 이끼우찌라 그래서 1대1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 일본 원구 사료관엔 연합군의 전투 방식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 당시 전쟁에서 사용된 이 징이 바로 그것이다. これはもう下に書いてあるように元軍が攻撃撤退の合図に用いた動詞ですね。ドラですね。当時の日本にはこのようなドラは存在しなかった。もうそれこそ1対1の戦い。最初に日本の場合は向こうにありますけどかぶらやって音の鳴る弓があるんですよ。それを引いて戦いの合図としたんですよね。ところが向こうの方はその集団戦法でこれを叩いて 4만의 군대가 펼치는 조직적인 집단 전투는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몽고 습내 회사의 그림엔 항상 고려군이 선두에서 싸우고 있다. 일본군은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고려군의 집단 전투법에 대적할 수 없었다. 또 그때 그 김방경 장군이 기선을 제압한 상태 계속해서 전투를 확대해서 밀어붙이자 이런